미국하고 중국이 싸움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팔런티어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할 수 있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려워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세 번째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걱정이 되는 이유는 바로 미국 빚이 너무 많은 겁니다. 최근까지 미국에서 빌린 돈이 5경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8경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한 13경원을 빌릴 예정인데 만약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주가가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AI 버블이 터지면 어떡하냐. 전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두 번째는 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터지면 전부 다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AI 버블이 터지면 주가가 확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동영상 2개를 직접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만약 미국하고 중국이 싸움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주가가 내려갈 것인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그 예전에는 트럼프가 이제 중국한테 관세 100%를 뭐 매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무역 싸움도 있고 세금 때문에 생기는 싸움이고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기술과 국가 안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역시 AI 때문인데요. 그 미국 사람들은 AI를 전쟁에도 쓸 수 있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이 미국보다 더 강한 AI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AI를 솔직히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무시를 하면 안 되냐면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이렇게 촬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데이터가 더 많이 쌓입니다.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면 AI 기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AI가 무엇인지 설명을 제대로 못했네요. 저도 이제 문과다 보니까 AI를 좀 문과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학교에서 매트릭스 들어보셨나요? 매트릭스? 이제 3 곱하기 3 뭐 이런 거 혹시 들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C가 있고 D하고 E하고 F가 이렇게 있으면 AD가 나올 수 있고 AE가 나올 수 있고 AF가 나올 수 있고 BD가 나올 수 있고 BE가 나올 수 있고 BF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A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B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원리로 이제 AI가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챗 GPT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A, B, C, D, E, F 이런 거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결과값이 지금 보이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요. 데이터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 결과값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가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중국 신분증 대신 얼굴 인식을 확산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부러 신분증 대신 얼굴을 이렇게 찍는 이유가 이것도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그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 내가 중요하다라고 이게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프라이버시는 정말 중요하니까 정부가 내 데이터를 손대지 못한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중국보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못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AI 기술을 발달하는 거라고 이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I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실제로 인공지능 산업 규모가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 미국에서 외국
고학력자들 다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나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공지능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AI가 전쟁에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중국이 너무 강한 기술을 가지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미국에서 방산 중에 AI를 쓰는 방산 기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가장 유명하죠. 근데 제가 사실 팔란티어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팔란티어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자면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하고 함께 일하고 있고요. A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적을 찾아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육군하고 100억 달러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 한국 원화로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대표이사 알렉스 카프는 우리는 서쪽 나라 미국과 유럽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팔란티어를 이제 많이 사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10월 13일 월요일 기준으로 애프터마켓이 이제 179까지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냐면 정부하고 그 14조 원 계약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이렇게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숫자로 보면 이제 팔란티어는 말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거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시가총액은 416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580조 원입니다. 시가총액 580조 원이라고 들으면 생각나는 기업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만약 바로 생각났다면 주식을 정말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만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덩치가 똑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쉽게 말해서 이 채널은 5살도 이해하는 경제다 보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컨셉도 다룰 테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가총액은 뭐냐면요. 주식 수 곱하기 주식 값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주식 가격이 왜 올라갔냐면 미국 정부하고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US 거버먼트하고 계약을 정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AI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AI로 이제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거래처기 때문에 이 주식 값어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믿어서 이제 팔란티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수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주식 값만 봤을 때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팔란티어를 봤을 때 PER이라는 숫자가 584입니다. 그 PER 레이쇼가 뭐냐면요.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얼마나 높냐 이런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야. 근데 주가는 엄청 높아요. 이 주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다시 주식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PE 레이쇼가.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구글의 그 PE 레이쇼를 한번 볼까요? 25예요. 25는 이제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높아도 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좀 싸다, 적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란티어는 뭐냐? 584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재무제표를 보면 1년에 매출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돈으로 4조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4,300억 원입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 그 시가총액 삼성전자하고 똑같습니다. 시총 580조 원, 1년 매출 4조, 영업이익 4,300억 원입니다. 삼성전자 봅시다. 시총 580조 원이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00조 원 되고 영업이익은 얼마냐? 36조 원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시가총액은 똑같은 가격이에요. 하지만 매출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란티어 P 레이시오 숫자가 580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P 레이시오를 봅시다. 삼성전자 PER 20배밖에 안 됩니다. P 레이시오가 PER하고 똑같습니다. 20배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 업종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공장이 있고 아무래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PE 레이쇼가 더 싸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팔란티어가 아무리 AI 기업이라고 해도 580은 너무 비쌉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그 팔란티어가 이 가격에 있을 때도 야, 이 주가 너무 비싸다. 그때는 PE 레이셔가 한 200이었는데 지금 한 580이잖아요.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간 게 집을 이렇게 짓는데 여기 바닥에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튼튼해야지 집이 오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팔란티어는 이 숫자를 보면 이게 전혀 없습니다.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좀 TMI인데 우리 누나가 인공지능 박사라 가지고 제가 그래서 누나가 했던 얘기를 이제 제 블로그에 담았는데요. AI 박사의 솔직한 의견인데 사실 이게 제 누나고요. 우리 누나가 사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박사를 땄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박사 중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찍고 있죠. 아무튼 참고로 제가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욕설이 좀 많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이제 시청을 하신다면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요. 누나, 팔란티어드에서 어떻게 생각해? 나 솔직히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 이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게 미국의 애국주의인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 설명했듯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야, 우리 미국 정말 강한 나라야. AI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이길 수 있어. 진짜 한국말 되게 못 쓰네. 아무튼 그래서 이 애국심으로 저는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요.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똥 같은 회사고 문화도 똥이고 도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친구가 사실 얘네들 위해서 일을 했었어.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실 이거 여기서 하는 AI 별거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덕성이 하나도 없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분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누나가 또 뭐라고 했냐면요. 그 회사가 정말 유니크. 얘네들밖에 없는 기술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없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AI를 사용하고 그 정부 계약을 따내는데 되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사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투자를 했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누나 말을 안 듣고 투자를 했으면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엄청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팔란티어의 그 실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이 회사를 투자하지 않을까? 애국심으로 이렇게 확 올라간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팔란티어에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팔란티어도 투자하는 거를 고려를 해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중국하고 싸우려면 AI를 통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팔란티어가 제일 앞에 나설 거니까 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팔란티어 주식을 추천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드론 회사들을 소개했는데요. 에어로바이러멘트, 크라토 디펜스, 세큐리 솔루션즈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 드론 100개가 탱크 하나를 이제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탱크가 도로를 달립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입니다. 빠르게 후진하더니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승무원들이 탱크에서 빠져나와 도망칩니다. 지상전의 최강자로 불리던 탱크의 위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가격이 싸면서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드론 주식이 요즘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주식도 한번 보라고 하는데 너무 비쌉니다,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 회사들이 트럼프의 골드돔 미사일 방어 300조 원짜리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 같아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빨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럼 싸우면 이제 세계가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 기사 내용은 되게 긍정적이에요, 사실. 일부러 긍정적으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미국과 중국은 비싼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룸메이트 같다라고 했어요. 즉 둘이 싫어해도 서로 필요해서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의 물건을 사고 중국은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사줘야 된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그 국채 약속종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빚 갚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수출하고 수입을 물건을 보내고 물건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 미국이 중국한테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의 그 약속 종이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약속 종이. 이걸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부채를 이제 빚을 갚는 데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싸움은 계속되겠지만 서로가 필요한 관계라 완전히 끊기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싸움이 커지는 것 같이 보이면 아마 그때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제가 전쟁을 막 기대하고 막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이 있으면 이제 그 주가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도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전쟁이 무서울 때는 기술로 나라를 지키는 회사들에 투자를 해라. 뭐 팔런티어 같은 회사를 들어온 회사들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비싸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언은 그냥 가볍게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이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할 거냐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